안녕하세요. 주식 정리해드리는 추정남입니다. 자, 오늘도 개별 종목 보기 전에 먼저 시장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이거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. 지금 10월 소매 판매 지표가 전월 대비 1.7% 증가했다라고 발표를 했어요. 이는 지난 3월 이후에 최고 증가율이다라고 하는데 매우 긍정적이다라고 이제 평가를 해줄 수가 있을 것 같고, 이 페드가 발표한 10월 산업 생산 같은 경우에도 이 계절 조정 기준으로 전월 대비 1.6%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역시도 괜찮은 상황이다,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다만 이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가 페드가 높은 수준의 인플레에 맞서기 위해서 좀 더 강하게 움직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. 이 얘기는 당연히 금리 인상과 연결이 돼가지고 연동이 될 수밖에 없겠죠. 월마트나 홈데포 등 소매업체들의 실적은 괜찮게 나온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. 복지효과 같은 경우에는 원유 공급 증가 기대감 때문에 조금 하락 악보합하는 0.15% 정도 떨어진 80.76에서 마감을 하였고요. 채권 같은 경우에는 약세를 보여줬고, 달러와는 강세, 금 가격 같은 경우에는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. 지금 달러가 강세를 보여주면서 금이 이제 반대로 움직여주는 모습을 다시금 보여주고 있는데, 예,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는 분들 있을지 모르겠는데, 금이 빠지면은 금에서 나온 자금이 원자재 쪽으로 좀 흘러가지 않을까라고 제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봤잖아요.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, 저도 이제 계속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겠죠. 근데 이제 변수가 뭐냐 하면은 원자재 가격의 상승의 가장 큰 요인으로 꼽혔던 이 중국의 전력난, 이런 것들이 조금씩이나마 완화가 되려는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어요. 그리고 이제 물류난 같은 경우에도 중국에서 출발하고 미국에서 도착을 하는 이 해상 운임을 봤을 때 20% 정도 떨어지면서 물류난이 이제 조금씩이나 더 완화가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거든요. 이제 원자재를 보더라도 보신다면 그 중국 전력난으로 인해서 올라간 그런 쪽들보다는 원유 같이 어떻게 보면 필수 소비재 같은 느낌의 그러한 원자재들로 좀 더 포커스를 두고 보는 것이 어떨까 싶네요. 자, 그리고 파우치가 코로나 이게 토착병이 될 수가 있다, 부스터샷을 맞아야 된다,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서 이것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럼 당연히 진단키트나 치료제, 백신 같은 경우에 수요는 꾸준하겠죠. 자, 그리고 이제 파이자가 페드의 먹는 치료제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을 했다라고 합니다. 지금 먹는 코로나 치료제들 같은 경우에는 한 나라에서 생산을 해서 어떻게 보면 독점 생산을 해가지고 전 세계에 뿌리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각 나라에 위탁 생산을 해가지고 로열티를 받는 그러한 전략으로 간다라고 하죠. 지금 뭐 복제약을 허용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, 뒤에서 따라가려고 했던 이 경구용 치료제 그런 업체들 입장에서는 이거 진짜 악재 중에 악재가 나온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. 경구용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일단 머크의 제품을 기준으로 봤을 때 비쌌어요. 근데 이번에 화이자가 각 나라별로 알아서 생산을 할 수 있게 해주고 일부 로열티를 받는 전략으로 가게 된다면 시장 점유는 화이자 쪽에서 확 쥐고 그냥 끌고 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. 뒤이어서 이제 뒤따라오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화이자가 이렇게 움직이면은 본인들도 그렇게 안 움직이기도 힘들 것 같고, 그렇다라고 쳤을 때 연구 개발 비용이라는 게 많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. 이게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어떻게든 출시는 해야 되니까 손실을 감수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가격을 낮추지 않을까 싶네요.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제약사들의 영업이익과 비교를 해봤을 때 안 좋게 연결이 되겠죠. 그래서 이제 경구용 치료제 관련주들 갖고 계신 분들은 물론 이게 치료제라는 게 어떤 변종이 생겨가지고 어떤 게 효능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 개가 만들어져야 되는 게 좋긴 한데, 이제 생각했던 시장 파이가 많이 줄어들게 된다라는 그런 리스크가 발생을 했으니까 분명 리스크 관리 해나가면서 한 가지씩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네요. 자, 그럼 이렇게 시장 정리 한번 싹 해봤는데 구독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개별 종목 한번 보도록 할게요. 오늘도 어제 이어서 대한전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뉴스가 나왔는데 인프라를 투자를 하는데 상당히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구나,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. 아무래도 대한전선이 만든 전선 같은 경우에는
인프라 투자하는 데 있어서 핵심에 위치하는 그러한 제품이기 때문에 더더욱더 그냥 가장 기초랑 연관해서 생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. 그러니까 SOC 쪽 사업 간접 자본 약간 이런 투자하는 것에 엮여가지고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하원에서 다 통과하고 바이든이 홍보하고 있어요. 뭐를? 인프라 투자 법안을. 액수 단위가 작지 않잖아요. 몇백 조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대한전선이 수주를 계속 성공을 한다라는 거는 그 사이클에 이제 포함이 돼가지고 돈을 버는 시그널이다라는 거니까 그러한 부분 그냥 좋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그러면 이 대한전선 이제 수급을 한번 보도록 할 텐데 대한전선 수급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일단 수급을 봤을 때 어제 좀 안 좋았어요. 외국인이랑 기관이 팔았죠. 그러니까 어제 이러한 종목들이 꽤 많았어요. 이 외국인이랑 기관이 파는. 이렇게 사는 모습이면 모르겠는데 파는 모습 딱 나오니까 다음날 추가 조정 나오잖아요. 그래서 일단 장 끝나고 나서 혹시나 이거 빨간불로 바꿔줄 수 있을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이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국에는 이 종목은 약간 특징이 수급이 들어오면서 올라가는 종목이거든요. 들어오고 나서 뭐 며칠 있다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실시간 예상치를 봐가면서 매매를 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마이너스가 뜨면 좀 피하고 플러스가 뜨면 같이 가는 식으로. 지금 마이너스가 뜨고 있으니까 뭐다? 약간 피해가야 되겠죠. 자, 그러면 대한전선 그럼 차트를 한번 보면요. 제가 이전에 말씀을 드렸던 이 자리 기억하실 겁니다. 만약에 대한전선이 추가적으로 홀딩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 안에서 놀아야 된다라고 했어요. 근데 여기가 241선과 겹쳐있기 때문에 241선을 보시면 편할 것이다 라고 했죠. 이제 지금 241선 부근에서 어떻게든 지지를 받아주려는 모습이 오늘 보여지고 있습니다. 지지를 못 해준다면 이 아래 여기까지 열려있는 거니까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크잖아요. 절반 정리하고 나머지로 보시면 돼요. 그리고 이제 올라오게 되면은 판만큼 사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전략 짜나가시면 리스크 관리는 확실하게 될 테니까 일단 가장 기본형 전략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이 위쪽에서 계속 횡보를 해주게 되면요.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솔직히 이거 올라갈 것 같긴 하거든요. 딱 여기만 지켜주면은 시간이 조금 더 걸릴 뿐이지 가능성은 있어 보여요. 아니,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에서 대한전선의 제품을 많이 사주겠다는데 돈 벌게 해주겠다는데 주가가 꿈틀 한번 안 하겠습니까? 게다가 재무지표 같은 경우에는 유상 감자랑 유상 증자하면서 이쁘게 만들어 갈 거예요, 이제. 기존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약간의 지분 가치가 희석될 수 있다라고는 하더라도 결국에 우리는 돈만 벌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지분율 그거 누가 신경 써요, 솔직하게. 그래서 재료는 너무 좋은 상황 속에서 241선만 어떻게든 지지를 받아주면서 움직이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. 이제 올라가게 된다면 매물대가 가장 많이 쌓여있는 첫 번째 요 부분이죠. 요 부분. 요 부분까지는 올라가는 거 보고 만약에 뚫어주게 된다면 여기 3,000원까지 한번 시도하는 거 그려보자. 매물이요. 지금 요렇게 비어있고 요렇게 비어있습니다. 비어있는 공간이. 그러니까 두터운 데가 여기랑 여기다라는 거예요. 이 매물 공백 노려가지고 매매하는 그런 방법, 어떻게 보면 기법이라고 하잖아요.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대한전선은 상당히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. 그래서 이제 요거 생각하시면서 이 대한전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지금 어떻게 보면 차트만으로 본다면 조금 이제 절반 매도까지 가게 되는 그 아슬아슬한 그림이 보여지고 있기는 합니다. 그런데 다시 올라가면은 판만큼 사면 되는 거니까 수수료만 조금 더 이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그냥 돈 조금 냈다라고 생각하고 진행해도 될 것 같고요. 이 아래로 떨어지는 모습이 아니라면 그냥 가져가면서 수익으로 쭉 연결해 나가면 되는 거니까
좀 이제 힘들다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리스크 관리 생각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잘 풀어나가셨으면 좋겠네요. 주식이라는 게 100%는 없잖아요. 그래서 제가 계속 리스크 관리 요거를 입에 달고 사는 거니까 아, 그냥 얘는 이런 성향이구나. 그 정도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그러면 이 대한전선 마치도록 하고요. 아, 그리고 제가 이제 멤버십을 오늘부터 이제 하나씩 올리기 시작을 할 겁니다. 멤버십 영상을 하나씩 올릴 텐데, 뭐가 나오냐? 그냥 한 15개 정도 제가 보는 관심 종목을 넣고 빼고를 할 거예요. 그래서 지금이 17일이니까, 예를 들면 한 19일 정도 됐다. 라고 하면은, 여기서 뭐 뺀 것도 있을 거고, 넣은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. 그냥 실시간 오늘의 관심 종목이 뭔지가 이렇게 뜬다라는 거죠. 저는 이제 1일 1영상 진행을 할 예정인데, 평일에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. 아, 얘가 뭘 좀 보고 있나 궁금하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가격은 멤버십 보시면 아시겠지만 치킨 한 마리입니다.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고민해 보시고 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